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요 400명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때문에 우려감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양시장 지금 모두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낙폭이 좀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요 1% 가까이 하락 중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죠. 잭스홀 미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죠.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의 이번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이 시기가 되면 8월 말이 되면 잭슨홀에 이제 시선이 쏠리죠. 뭐 글로벌 주요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죠.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 19 뭐 요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또 경기 둔화에 관련돼서 좀 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뭐 잭슨홀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자그마한 이제 동네인데 예전에는 그냥 송어 낚시나 하면서 이제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이제 몇몇 좀 이제 꽤 굵직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좀 확대가 된 회의라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물론 뭐 거기에 뭐 이 ECB 총재, 라가르드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금 뭐 파월 의장, 뭐 글로벌 주요 뭐 중앙은행 총재들 이쪽에 다 같이 화상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연준의 입이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입인데요.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부분,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이거겠죠. 추가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할지 말지인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YCC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꺾이면서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이 AIT라고 해서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물가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이 나올까 말까 요거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약간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이벤트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AIT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은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T라는 거는 지금까지 연준은 물가를 2% 그러니까 PC 물가 지수를 2%를 고점 상단 밴드로 두고 있죠. 거기서 만약에 이걸 더 높이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경기가 과열이 됐다. 그러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수정을 하면서 조금 금리 인상 쪽으로 통화를 조금 더 이제 매파적으로 좀 흡수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2% 미만이면 여전히 이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왔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평균 물가제로 바꾸면 확실하게 상황은 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버블을 좀 용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아까도 했지만 2%딱 2% 찍으면 그때부터 통화 정책이 가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균 물가제가 되면 평균 물가제를 예를 들어 2%로 하면 6개월 동안 0% 만약 0%였다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로 올라온다 해서 해도 예전 같으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죠. 그래 따지면 이게 한 6개월을 0%로 갔다면 향후 한 6개월 동안 한 4% 정도로 올라야지 1년 평균으로 보면 한 2%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스탠스를 바꾸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버블을 조금 더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최근에 주요 연은 총재들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에스더 조지 캔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아주 강성 매파지 않습니까? 카블란 총재의 뭐 버금가는 엄청나게 강한 이 매파 인사인데 이분까지도 이번에 뭐 연준의 물가 상단 밴드를 2%로 굳이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스물스물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의 지금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PI 물가 지수입니다. 물론 뭐 연준은 이 CPI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PCE 물가 지수를 좀 기준으로 하는데 보시면 어쨌든 전체는 큰 틀에서 본다면 여전히 CPI 물가 지수 2%대 아직 한참 미만이고요. 다음 PCE 물가 지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 상승률이 여전히 미미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연준이 물가의 기준을 2%로 잡는데 타겟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평균 물가제로 AIT로 만약에 2%로 타겟을 잡아버리면 상당 기간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도달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년 이상 뭐 사실 완전히 뭐 어찌 보면 몇 년을 거쳐서라도 오히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버블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뭐 내년 연말 정도에는 뭐 통화 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AIT를 설정을 해버린다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어찌 보면 유동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쏠리는 이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AIT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 AIT 시행 여부인데 그 발언을 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파월 의장이 뭐 AIT 관련 발언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AIT를 감안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선은 9월 FOMC 회의로 쏠릴 거고요.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AIT 발언을 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9월 FOMC 회의에서 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9월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AIT가 발언이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 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은 아까도 했지만 원래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AIT라는 기대감이 새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아무 추가 양적 완화와 관련된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은 하겠죠.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뭐 시장에 단기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뭐 하지만 이게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김을 빼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7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한 번은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추가적인 AIT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시장에서 아주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뭐 시장 악재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 가능성 제한적이다. 이 역시 유동성 장에 대한 랠리는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추세에는 여전히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유동성 관련 이벤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속적으로 모멘텀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주,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쏠리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이 자금들은 또 한번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언택트,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5G,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언택트 관련 쪽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은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는 버블을 용인해주겠다라고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키울 수 있겠지만 그들 종목이 결국에는 주도주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어설프게 경기 민감주로 포트를 확 바꾸는 저는 전략은 뭐 단기적인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길게 롱 포지션을 잡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포트를 바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동성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수록 더 성장주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포지션, 뭐 언택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5G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오늘 지니스탁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강의 들어보는 시간 주식학개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지니와 함께하는 8월의 마지막 목요일, 그러니까 8월에는 마지막 지니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작을 조금 더 중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달마다 이렇게 중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뭐 토픽 종목들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도 중간중간 전해드리긴 했었죠.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8월 동안 다뤘던 이 여러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주제들,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까지 같이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이 벌써 이제 8월에 저희가 출연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주식학개론 끝나는 아, 것처럼 아, 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매주 월 말에는 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네, 월 말에 이제 총정리. 네. 네, 그동안 뭐 다뤘던 섹터라든지 뭐 저희가 뭐 제시해드렸던 토픽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8월에 이제 한 달 동안의 종목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8월 기간 동안에 다뤘던 주제가 정말 다양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시장에서 주목해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섹터로 다루다 보니까 네. 좀 시혜성이 있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들 좀 관심을 가져보실 법한 섹터였거든요. 뭐 2차 전지 당연히 지금 뭐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학개론 시작한 5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달마다 하나씩 5G도 네, 5G도 또 나왔었죠. 계속 거론해 드리는 섹터 반도체도. 네, 반도체. 그러니까 IT에서 2차 전지, 네. 반도체, 5G는 그래도 매달 네.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또 이쪽에 IT 쪽으로만 다뤄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테마들도 뭐 애국 테마도 또 저희가 이번 달에 다뤘었고요.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위성통신 도 했었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웹툰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또 미디어 쪽에 또 관심을 또 가져보십사 했거든요. 이번 달에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좀 잘 안 다루던 쪽도 많이 다뤘네요. 네. 물론 뭐 걔는 뭐 여기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통신이니까 그렇죠. 5G랑 사실 뭐 걔는 또 같이 하긴 IT, 했는데 네. 그래도 평소에 좀 잘 안 다루는 예, 종목 또 이야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것들 그렇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처음으로 다룬 또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웹툰 최근에 제가 이제 웹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좀 좋아하시는 섹터이기도 한데 이 자꾸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엔터, 그다음에 뭐 게임, 네. 웹툰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선 전문가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냥 그 뭐죠 그 아이돌 이것만 보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웹툰도 많이 보고요, 게임도 많이 하고요, 아이돌도 많이 좋아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투자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데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공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뭐 엔터나 웹툰이나 미디어 쪽에 저희가 뭐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성장 산업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문가님은 정말 코로나든 뭐든 그 전부터 이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쪽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컨텐츠로 워낙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가게 되니까 또 투자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엔터나 게임 뭐 이런 쪽은 사실상 그냥 산업을 단순히 이해하는 그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좀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리포트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좀 많이 휘둘려요. 특히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종목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 만약에 뭐 JYP 같으면 뭐 트와이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지 저는 못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트와이스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아. 거고 웹툰도
이게 왜 인기가 있나를 한번 봐야지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뭐 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섹터들을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탑픽을 하나씩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물론 하루의 종목을 이제 여러 개 소개해드리지만 탑픽 종목들도 추천하는 걸 보면은 총 12개, 네, 11개 네. 종목이 이제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달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항상 탑픽은 못 됐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동진세미캠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일본과의 뭐 정치적으로든 그렇죠. 뭐 외교적으로든 이런 갈등 분쟁에 대한 게 있을 때 애국 테마에서도 그래도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동진세미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뭐 계속 강조해주신 뭐 DNC 미디어, JYP 엔터 다 네. 붙어 있네요. 네, 붙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익률을 좀 볼까요?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항상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목표가에 다다랐던 종목들 그래서 이제 최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8월 달에 이제 요 목표가에 다 온 도달했던 거죠. 네.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번 달에 네.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던 종목들인데요. 수익률로 지금 나열이 돼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정말 하나솔루션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월 달에 뭐이 신재생 에너지를 특집으로 해드리면서 섹터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그렇죠. 해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계속 이번 달에도 목표가 도달하면서 지금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뭐 KINX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살이 나오는 막 종목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 또 오늘 또 시장 흐름 대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 종목이 붙어 있네요. KINX, KMW 뭔가 살이, KK 네, 살이 나오는 종목이 두 개 다 좀 붙어 이렇게 묵직한 아이들이 네. 두 붙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저 하나솔루션을 이야기할 때도 수소차를 할 것 같으면 이걸 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하나솔루션 역시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좀 괜찮은 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8월 달 또 저희가 보니까 2차 전지가 맞네요. 네. 전기차 관련 쪽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5G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뭐 P&E 솔루션 그 다음에 뭐 한온 시스템 전기차 관련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BM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5G는 뭐 KINX, KMW, 이노와이어리스가 있고요. 나머지 조금씩 이제 인선 ENT라든지 하나솔루션이 좀 특이하게 했네요. 인선 ENT는 우리가 당시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이렇게 뭐 호우가 이렇게 오고 그렇죠. 할지는 몰랐어요. 저희가 네. 그것 때문에 추천드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이건 사실상 뭐 수익은 수익이지만 좀 상황상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수해가 장마가 나오면서 폭우가 나오면서 수해가 나오고 또 태풍 관련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좀 인선 ENT 같은 게 잘 상승했습니다. 근데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지금도 더 들고 가도 된다고 보는 게 네. 결국에는 지금 이게 실적이 결국엔 3분기, 4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단기적으로 뭐 태풍 테마, 뭐 호우, 뭐 홍수 테마 이렇게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뭐 자동차 현대차도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뭐 경기 민감주 또는 뭐 낙폭이 과대했던 현대차 잘 가면서 또 전기차 쪽에 성장 동력이 또 붙으면서 이 전기차 차체에 들어간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꽤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성장 섹터를 분석해드리기도 하지만 보면은 뭐 물론 인선 ENT도 이제 건설 자재 폐기물 또는 뭐 코로나로 인한 생활 폐기물의 증가로 소개해드렸지만 테마가 확실히 좀 한 번씩 붙었죠. 붙으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미용 미용 성형 성형, 네. 부문에서도 뭐 코로나의 영향을 뭐 오히려 좀 수혜다. 코로나 덕분에라고 코로나 때 네. 오히려 미용 성형 시술이 늘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의 실적도 좀 다 잘 나오고 있다. 수치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그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보톡스 관련해서도 미용 성형 시장에서 많이 뭐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번 달에 이제 목표가에 이번 달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 표는 보시면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저희가 주식학개론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 상위
수익률, 최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지금 있는 이거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넥신이 모르겠으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방송 딱 시작하기 전까지 한 20%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제넥신이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수익률이 지금도 바뀌었을 네, 있을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네. 장중에 변동이 있고 이게 오늘 오전장까지 움직임이니까 아마 12시 이후에 또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역시나 풍력 관련해서 저희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소개해드렸지만 CS 윈드는 네. 지금도 괜찮다고 네. 보시잖아요. 추세 저는 네. 여전히 뭐 추세 안 꺾였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어쨌든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하나솔루션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안심하고 좀 비중 많이 싣고 네.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하나솔루션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래도 조금 약간 트레이딩 과정에서 해볼 만한 건 제가 CS 윈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CS 윈드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풍력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5G 관련된 다산 네트워크스도 물론 지금 이 수익률이 네. 이제 지난 7월 달 말에 저희가 정리해 드렸을 때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에 그 그렇죠. 중순쯤에 예, 또 한번 빠졌죠. 네, 빠지면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네. 그때 또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 5G 관련 주들이 시장 흐름을 같이 타면서 하락을 좀 해줘서 그때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2차 전지 5G가 좀 대표적으로 네. 해서 시장 흐름의 하락에 좀 가장 또 하락을 많이 맞았던 섹터인데 그때도 또 저희가 또 오히려 또 지금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도 또 괜찮게 그래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고 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사실 저는 좀 감사하긴 합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항상 뭐 NC 소프트 보고 문시 소프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서진 시스템 보고 문서진 시스템이라고 네. 하고 여기 다산 네트워크스를 또 문산 네트워크스라 해주시잖아요. 그만큼 좀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이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뭐 나중에 차트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보신 것처럼 월봉으로 보면 이제 막 시작이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주파수 경매 마무리됐거든요. 이제 세부상 주말에 나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발주되는 거 수주가 되면 공시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미국 쪽에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잘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제넥신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토마토를 많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바이오를 그렇게 선호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제넥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 예, 만약에 바이오를 할 거라면 저는 오히려 제넥신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넥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이진 않네. 윗골인가요, 저게? 보이진 않네,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좀 끌고 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형주인데, 그러니까 뭐 헬릭스 미스, 그 다음에 HLB, 뭐 이런 종 신라젠 이런 종목처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좀 소위 말하면 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좀 더 확실하게 하이루킨 같은 경우가 좀 적용 좀 또 많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병역용법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겠죠. 이 백신과 관련된 개발 코로나. 기대감도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넥신 여전히 바이오를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넥신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윗꼬리를 엄청나게 네. 많이 달게 했는데 단계적으로는 그럼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추세에는 여전히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제넥신 또 만약에 조정 주면 다시 한번 잡아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동화기업도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생산하는 파나스이텍을 이제 인수를 해서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물론 2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이쪽 국내에서 전해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 전방 산업에서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전방 산업이 성장할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쪽에서의 좀 지켜보실 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다음 달에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향후에 뭐 2차 전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술이 어떻게 이전될 것인가,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전해질이 그럼 없어질 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근데 그거를 위한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도 이미 기술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뭐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동아 기업도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내보시면 좋겠고, 효성 ITX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또 코로나 또 네. 재확산이죠.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재택근무 네. 하시잖아요. 효성 ITX가 이제 또 특히나 그 기업 솔루션을 제공할 때 콜센터에 네. 들어가는 그 IT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서의 수요가,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공서들의 콜센터의 그런 서버 납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ITX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T팜 바이오 종목 있고, ENF 테크놀로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상위 수익률 올랐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시총이 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네. 지금 6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고,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계속 네이버를 오늘도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언택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제대로 되는 거는 지금 NC소프트,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라고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세의 문제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코로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준비했던 사업들이 한 2, 3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이 이제부터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한동안 네이버의 소위 말하면 성장성은 라인이었는데 이제 라인 말고의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많이 동력을 가졌습니다. 뭐 웹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커머스 관련 시장 쪽이죠.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장복이라 해서 새벽 배송 시장에 네.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이버가 새벽 배송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걸 거예요. 새벽 배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CJ 대한통운이나 풀필먼트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로켓 배송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커머스 시장,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뭐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이제 공정위 관련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건 뭐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요 모멘텀을 고스란히 쉽게 말하면 이 플랫폼을 고스란히 일본 쪽으로도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또 네이버는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익 모델들이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야기 드린 거, 지금 언택트라는 말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지, 이전에 이미 이들 종목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계속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중기적으로도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해집니다. 무려 이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들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고 현재 이제 보유하고 8월 달, 예. 네, 8월 달에 이제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 또는 뭐 손절 라인, 저희가 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했던 목표가에 아직 다다르지 않은, 이게 이제 8월 달 탑픽 종목의 수익률인 거죠. 네, 그 네. 섞여 있긴 네. 한데요. 네.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아, 경우가 그렇군요. 목표가를 오늘 왔네요. 100만 원으로 네네. 이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5월 네네. 달부터. 네, 그래서 뭐 물론 처음에 제시했던 80만 원은 이제 처음에 찍고 내려왔지만, 네, 그래서 NC소프트 제외하고는 이제 8월 달에 소개했던 종목들의 이제 현재 목표가가 아직 다 다다르지 않았지만 현재 수익률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이제 목표가 6만 원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CNT, 나노 산소튜브에서 그 전도체, 네. 도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익률도 지금 현재 목표가에 다다르지 않았는데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목표가 이외 일단 달성하고 그 이후도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때 강조해 주셨으니까 네. 어떠세요? 나노신소재는 나노 신소재는 배터리 데이까지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물론 뭐 배터리 데이 끝나면 팔아라는 건 아닌데, 배터리 데이에서 만약에 지금 이 그 테슬라 쪽에서 네.
전고체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LFP 관련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건시 공정법 단결정, 근데 이거 이미 다 나왔잖아요. 다 이미 알고 알던 있는데, 내용인데. 알고 있는데 네.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개발, 생산, 양산이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응급제 관련해서 실리콘 응급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실리콘 응급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이 나노신 소재는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배터리 대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국내 NCM 계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계속 지금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모멘텀 보고 가는 거고요. 실적 보면 매수할 게 없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실적이 안 나오네 어쩌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바이오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응급제 쪽에서, 그러니까 양극재는 하이니켈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NCM 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하면, 물론 이제 가겠지만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올 만한 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응급제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응급제, 왜냐하면 양극에서 아무리 이온을 많이 그러니까 뿌려줘도 받아야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응급제 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응급제 관련 쪽에 좀 지금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나노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뭐 한솔케미칼 이런 쪽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특히 소재, 뭐 셀 메이커보다 소재 기업들이 현재 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고밸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한 발 더 나아갈 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계속 그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2차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말씀해 주셔서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나노신소재, 뭐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은 계속 또 더 좀 테슬라의 배터리 대위 때문에 뭐 흔들렸다, 변동성을 보인다, 아니면 시장이 조금 하락해서 뭐 덩달아 조금 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제 좀 기회를 삼아서 맞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탄소 나노튜브 CNT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나 또 드리자면 탄소 나노튜브 야 그럼 상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에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회사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쪽이 다 똑같이 되는지 아니냐면, 이 탄소 나노튜브 뭐 그래핀도 여러분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거기에 물성을 어떻게 만드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소 나노튜브를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아까 말한 도전제로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사실 뭐 나노신 소재랑 대주전자 재료 쪽이 좀 한솔케미칼 요쪽이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그걸 생산한 물건을 캡슐로 씌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 나노튜브 그러면 한 상보나 이런 것도 해도 되나 하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게라는 거 아시고 혹시라도 다르게 잘못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디어 게임 종목 뭐 2개 역시나 뭐 NC소프트라든지 JYP라든지 지금 아직 목표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라는 이슈가 붙으면 이제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이제 소재 국산화 이슈에서 최근에 뭐 반도체의 소부장, 네. 2차 전지의 소부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했을 때 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동진세미캠은 좀 더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DNC 미디어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웹툰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종목인데 이틀 만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목표가에 달하진 않았지만 수익률 상위에 올라왔네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웹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괜찮다. 중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네이버는 북미, 유럽 쪽, 그다음에 카카오는 뭐 일본 쪽,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고 이 웹툰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시장. 인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중기적으로 긍정적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단계적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봤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그쪽 관련했을 때 웹툰이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뭐 오늘 또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또 윗골을 좀 달았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하지만 확실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쪽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DNC 미디어는 이제 뭐 자세히 조금 설명해드리면 웹툰에서 CP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네.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뭐 네이버가 카카오가 웹툰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면 그 플랫폼에 웹툰을 제공해주기 위한 CP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지금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1등 작품이라고 할까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도 지금 DNC 미디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이 IP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실적도 2분기에 너무 잘 나왔거든요. 뭐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돼서 DNC 미디어는 지금 계속 홀딩하시고요. 일단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DNC 미디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이때도 저희가 탑픽을 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 시즌 1이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없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 시즌 2가 네, 나왔어요. 네. 연재가 됐고 결국에는 이게 일본에서 그때 이거 소개시켜 드릴 때 지금 원래는 라인 망가가 일본에서 1등이었다가 지금 이제 이 카카오가 피코마. 1등을 했는데 예, 요게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나 예, 혼자만 나 혼자만 레벨업. 레벨업 시즌 2가 론칭이 그쪽으로 독점으로 되면서 이제 요게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만큼 글로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웹툰계 약간 BTS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는 웹툰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게임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져드는 이유는 게임을 만화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게임으로 만들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으로 확장성은 없을 것 같고 드라마로는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제작사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스케일이 좀 클 것 같고요. 영화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도 국내 제작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외 쪽 제작사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인기가 있으면 이게 제 생각은 애니메이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웹툰인데 이게 애니메이션하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실제로 팬은 팬이신가 봐요. 찐 팬이신가 봐요. 왜냐면 지금 제가 DNC 미디어에 나 혼자만 레벨업 말씀드릴 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청원이 많이 일고 있다. 네.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달라는 청원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게임은 없더라고요. 제가 청원 네. 글을 보니까 이걸 게임화 해주세요라는 글들은 없는데 읽어보면 압니다. 그 보면 게임은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인데 영화도 한 마블 정도나 돼야지 이게 좀 스케일 엄청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가격 제시했을 때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손절 라인에 터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이제 모든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때 거의 좀 닿았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컴투스가 있네요. 손절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컴투스는 저는 이제 투자 의견은 원래 제가 컴투스를 매력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투자 의견은 저는 좀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 발표 컨콜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작이 미뤄졌어요. 예상보다 네, 미뤄졌습니다. 근데 제가 컴투스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작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제 신작 모멘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유일한 신작 모멘텀인데 그 신작 모멘텀이 이제 다시 깨졌습니다. 다시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컴투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컴투스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여전히 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저는 아까운 건 이 아비코 전자가 좀 아깝네요. 그러게요. 예, 요거는 오히려 더 모아가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반도체에 대한 뭐랄까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아닌데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또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네, 그 가격인데요. 아비코 전자는 제가 그 D램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DDR5라고 기존의 DDR4가 아닌 성능이 2배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DDR5 생겼는데 이때 새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있다라고 해서 파워 인덕터라든지 시그널 인덕터라는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좀 아까워요. 저도 이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뭐 시장의 급락을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에 터치를 했는데 저는
지금 또 오히려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D램들 지금 뭐 메모리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설립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사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또 다시 또 반도체들의 지금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금 그 메모리 서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지금은 또 기회 삼아가지고 또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HFR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터치하고 지금 다 올라왔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요 HFR 같은 경우는 뭐 매도할 네. 이유는 없다고 계속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탑 오브 탑픽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시간 예, 지금 이 탑픽을 이게 탑 오브 더 탑인데 지금 여기서까지 지금 의견이 계속 조율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탑오브탑 네. 이 중에 8월달에 종목 탑픽 제시된 종목들 중에 한 종목 뽑으라고 하면은 뭐 뽑으시겠어요? 네, 저희가 싸웠어요. 제가 DNC 미디어 하려고 했는데, 예, 전 나노신소재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 DNC 미디어 한다고 하니까. 네, 서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나노신소재 뭐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배터리 데이까지 계속 들고 가도 된다. 2차 전지 성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NC 미디어. 네, 저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DNC 미디어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이와 함께한 8월장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낼 시간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인데요. 9월 시장 전망 및 유망섹터 분석 이 주제로 공개 방송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혜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 후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양시장 조금 밀려나는 모습인데 끝까지 신중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